여러분, 기초연금 2천만 원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한 푼도 못 받고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조용히 뜯어고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 나이도 바뀌고 금액도 달라지고 심지어 누구는 더 주고 누군 덜 주는 기준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변화, 정작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금이 4억 원이 넘는 김 할머니는 매달 54만 8천 원을 받고 현금이 거의 없는 옆집 박 어르신은 탈락되셨다는 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기초연금은 누가 받고 누가 못 받게 된 걸까요?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남들 다 받는다던 기초연금. 왜 나는 안 되지? 그냥 신청하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누가 손해보고 누가 혜택 받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손해 없이 끝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전략을 통해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냥 넘기면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확정한 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2년마다 한 살씩 올라가게 됩니다. 2027년 66세, 2029년 67세, 2031년 68세, 2033년 69세, 2035년 70세. 즉,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원래라면 5년 뒤인 2030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령 상향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실제 수급은 2035년, 즉 10년 뒤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1년 차이로도 기초연금을 5년 더 늦게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중에 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받는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약 3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5년간 못 받는다면 총액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4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년 하면 2,040만 원. 무엇보다 이 변화는 단지 나중에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 생활비 공백이 생기고 기초연금에 맞춰 설계된 노후 계획이 흔들리며 의료비, 주거비 등 기본 지출을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령 상향의 배경에는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기초연금 수급자 급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수급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예산만 해도 약 18조 원, 10년 뒤에는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변화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이 연령 상향의 첫 대상이 되며 그만큼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는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생일이 지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연령 상향은 이미 확정된 수순이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부부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는 2명이 받는데도 혼자 사는 분보다 적게 받을까? 같은 연금을 받는데 부부라서 더 깎이는 게 말이 돼? 바로 이것이 부부 동시 수급자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자동으로 감액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기준액이 34만 4천 원이라면 부부는 각각 27만 4천 원만 지급받게 되고 결국 부부가 함께 받아도 합산 금액은 54만 8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식비는 따로 들고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모두 별도로 발생합니다. 생활비가 줄기는커녕 두 명이라서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감액 때문에 편법도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 일부는 서류상 이혼을 선택해 혼자 사는 사람으로 분류되기를 택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지만 주소지만 따로 두는 사례도 생깁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막으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제도 왜곡을 부추긴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감액 제도는 2030년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2027년부터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들고 2030년부터는 감액이 전면 폐지됩니다. 만약 기초연금 기준액이 2025년처럼 34만 2천 원일 경우 2025년에는 27만 4천 원 곱하기 2명 하면 월 54만 8천 원, 2027년에는 30만 8,200원 곱하기 2명 하면 월 61만 6,400원, 2030년에는 34만 2천 원 곱하기 2명 하면 월 68만 4천 원, 즉 2025년과 비교하면 월 13만 6천 원, 연간으로는 무려 163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기준 연금액이 향후 40만 원까지 인상된다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80만 원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고 병원비나 약값에 걱정이 줄어들며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감액 폐지 혜택이 모든 부부에게 동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걸 이유로 연금을 깎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2030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공식 확정된 변화이며 소득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는 더 빨리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해 두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께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상황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녀를 도우려고 학비나 병원비를 보냈더니 그 돈까지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어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쓰는 돈도 내 소비로 간주돼서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소득인 정액 계산 시 전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비동거 자녀 지원 공제 제도 덕분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는 자녀나 손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은 증빙만 할 수 있다면 소득인 정액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대학생 손주 등록금을 대신 내주셨다든지 아들이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를 대신 송금하셨다든지 손녀의 치과 치료비를 내주신 경우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소득인 정액에서 최대 월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즉 연간 최대 6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출을 소득으로 안 본다는 뜻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어르신께서 손자의 대학교 등록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고 이 내용이 계좌 이체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다시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빙입니다. 공제가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수 증빙 자료. 계좌 이체 내역서로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송금했는지, 영수증 또는 납입 증명서 예를 들면 병원비, 등록금, 학원비 등, 지출 대상이 자녀 또는 손자녀라는 관계 증명서류 등.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지 않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고 실제로 교육비나 병원비를 도와주고 있으며 송금 또는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이 공제를 받으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기초연금 수급 기준 초과였던 분도 다시 신청 가능. 기존 수급자 중 감액 대상이었던 분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음. 부부 감액 폐지 적용 대상 선정에도 유리하게 작용. 즉, 이 제도 하나로 수급 여부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자녀 도와줬다고 오히려 손해보더라는 생각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조차 포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를 도운 사실이 오히려 혜택으로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비동거 자녀 공제는 신청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내역이 있다고 밝히시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공제 항목을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알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초연금의 3가지 변화, 연령 상향, 부부 감액 폐지, 비동거 자녀 공제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 재정과 생활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 시작되는 연령 상향은 단 1년 차이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2030년부터 부부 감액이 폐지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며 소득 하위 40% 부부는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여기에 비동거 자녀 공제 제도까지 제대로 활용한다면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포기했던 분들도 수급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언젠간 주겠지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놓치면 수천만 원, 준비하면 평생 혜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제도 저희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주변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